지난주 한국 증시 다시 한번 새 역사를 썼죠. 지난주 코스피는 전주 대비 1.5% 상승한 3,445.24에 마감했고요. 주중에는 또 사상 최고치인 3,46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코스닥도 같은 기간 863.11까지 오르면서 지난해 7월 이후 처음으로 860선을 돌파했습니다. 이번 주에도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특히 코스피가 3,500선을 넘어설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상황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 연준이 지난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서 또 연내에 두 차례 인하 가능성까지 시사하면서 금리 인하에 따른 유동성 확대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국내 정책 환경도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증시 활성화 정책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AI나 자율주행, 또 로봇 같은 신성장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기대감도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반도체 업종이 상승세를 이어갈 것인가, 이것도 또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럼요. 그동안 국내 증시의 견인차 하면 역시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1, 2위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연중 최고가 기록했는데요. 삼성전자는 52주 신고가 기록하면서 지난주에 8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고요. SK하이닉스는 35만 원대로 올라섰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국 시간으로 23일 새벽에 있을 미국 반도체 업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주시해야 됩니다. 미국 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먼저 분기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의 풍향계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마이크론 실적에 따라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의 주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황의 상승세와 또 AI 확산에 따라서 마이크론이 호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 따라서 국내 반도체 업종도 동반 강세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밖에 미국에서는 아주 중요한 물가 지표가 발표되죠. 네, 바로 개인 소비 지출 PC라는 물가 지표 8월 수치가 발표가 되는데요. 미국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할 때 살펴보는 아주 중요한 물가 지표입니다. 물가에 이렇게 민감한 거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가 물가를 자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인데요. 만약 이번 8월 지표가 시장 예상을 웃돌아서 높은 상승률을 보인다면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커질 수 있고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확산되면 미국 연준이 금리를 계속 인하할 동력도 사라지게 되기 때문에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은 향후 금리 인하 기조의 지속 여부와 증시 상승세 유지 가능성을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도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할 포인트가 많이 있고, 네. 3,500을 넘어서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갈지, 이것도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 픽은 익명으로 제보하세요입니다. 네, 근데 어떤 걸 익명으로 제보를 하는 거죠? 임금 체불을 겪고도 이 재직자라는 신분 탓에 신고하지 못했던 분들에게 희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노동부는 22일인 오늘부터 두 달 동안 이 재직 근로자 임금 체불 익명 제보 센터를 운영해서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서 선제적으로 청산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노동부가 익명 제보를 받은 건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해도 이 재직자 입장에서 신고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현실을 반영해 지난해 처음으로 실시됐고요.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지난해 접수된 익명 제보 사례는 어떤 게 있습니까? 네, 대표적인 사례를 보면요. 화학물질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한 노동자는 임금이 지속적으로 체불되고 있는데 퇴사 후에 진정을 제기한 근로자에게만 밀린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급여를 받으려면 퇴사해야 하나라고 생각할 정도였다라는 내용을 제보했었고요. 또 한 호텔 노동자는 4대 보험 미가입자가 있으면서 또 주야교대 인원 포함 시 5인 이상의 사업자인데도 5인 미만으로 주장하면서 주휴수당이나 연차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제보를 했습니다. 또 실제로 지난해 주요 신고 유형을 보면요. 임금 정기일 미지급 신고가 가장 많았고요.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 근로, 휴가, 일수당 미지급 등도 익명으로 제보가 이루어졌습니다. 노동부는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근로감독을 시행할 예정이고요. 감독 대상은 작년 151개소에서 올해 250개소로 확대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